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에 대해서 향수가 있죠. 굉장히 또 단아하시고 한복의 머리 한복, 스타일. 예. 네. 그냥 비유가 보니까 이제 그 학처럼 고우신 분이고 또 그때 언론도 예를 들면 목련꽃 같다. 그 파트너이면서도 동지이면서 정말 정말 내조라기보다도 정말 좀 진정한 동지처럼 계속 함께 해오시지 않았나. 소문도 많았고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빨간 바지 빨간 바지 강남 부동산 이런 그 마담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우리들의 권양숙 여사님, 정말 그 온화하시고 그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그 바람에 날려서 그 옷이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실밥이 터지고 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서 굉장히 소박하시다, 이런 또 평도 많이 또 받으셨죠.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가장 서민적이신 분이 보이고요. 영부인으로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면서 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 계열에서 보면 루즈벨트 부인. 그분은 그분의 동상이 그 루즈벨트 기념관에 옆에 따로 있어요. 그 루즈벨트하고 대통령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떨어져 있는 이유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부인 대통령의 곁을 늘 지켜주고 계시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사실 영부인이라는 말은 이제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도 없고 사실 이제 잘못된 언어이죠. 이제 제3자의 이제 부인을 지칭할 때 이제 높여 부르는 말로 영부인, 영애, 영식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좀 권위주의 시대 때 이제 좀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자식을 한정해 좀 부르게 되면서 좀 그렇게 좀 정착이 된 부분인데,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그런 단어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적 그렇죠.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본인은 그냥 여사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여사가 정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이제 기념품을 보내는데 이제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또 영부인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이제 대통령 이명박 그리고 영부인 그때 김윤옥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또 이제 또 굉장히 또 그거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던. 존칭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동양권은 옛날에 아버지 그 계시냐 할 때는 춘부장, 어려운 춘장,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은 이제 거의 배우지도 않지만 어릴 때는 그런 시험도 보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진 않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편의상 오늘 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주제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에 깊거나 또 가장 아니면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영부인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에 대해서 향수가 있죠. 굉장히 또 단아하시고 한복의 머리 스타일. 그냥 비유가 보니까 이제 그 학처럼 고우신 분이고 또 그때 언론도 예를 들면 목련꽃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다는데 또 실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안타깝게 74년 8월 15일 얼마 뒤에 이제 8월 15일이죠. 강복절 기념식 시민회관에서 총을 맞고 그 제1교포인 문세강의 적에게 의해서 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비극적 삶에 대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민주화되고 나고 난 이후에는 암만 해도 이호 여사겠죠. 굉장히 정말 그 파트너이면서도 동지이면서 정말 정말 내조라기보다도 정말 좀 진정한 동지처럼 계속 함께 해오시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는 실제 이제 한국 여성 기독교 쪽
그 총무 활동도 하시고 네. YWCA라고 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예, 많은 예. 또 큰 그리고 역할을 하셨죠. 이제 대학을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미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 학사 석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력도 높고 또 이렇게 이제 유신 시대의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 당시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잠깐 논란이 됐던 여성부 탄생에 정말 일익을 담당하셨다고 해야죠. 네. 뭐 이호 여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너무 또 존경 하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가장 또 인생에서 잘한 일을 또 이호 여사님과의 또 만남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정말 크나큰 동반자로서의 존재이면서 늘 또 그 댁에서 그 신문을 같이 또 읽으면서 항상 그 이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이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께 다 이렇게 조언을 늘 항상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소중한 정치적 참모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1950년 부산 피난민 시절에 만났다 그러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대학생 시절을 막 그때 같은 그 시점일 것 같은데 면학 동지회라고 하는 그 대학생 공부 모임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연결됐다 그러고 우리가 그때 아마 보건부 장관을 했던 김정래 씨인가 그분이 이제 소개해서 만난 행식이 됐고 또 김대중 대통령 재혼이고 그렇죠. 이미 또 그 자제분도 있으셨을 때 만나셨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그런 그 용기와 그런 또 담대함에 또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 선거 홍보물로 기억하는데 92년 선거 또는 뭐 87년 선거 둘 중에 하나인데 김대중 이호 여사 문패가 나란히 있는 그 대문 사진 이게 이제 홍보물에 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침례교의 아주 독실한 신앙과 또 천주교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잖아. 이 두 분이 그런 조화를 이룬 것이라든지 부부가 공동의 문패 사용이라든지 정치인과 또 사회활동 이런 영역에서 아주 모범을 보인 뭐 대통령 부부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그런 이에 반해 또 좀 악명 높은 영부인도 계십니까? 암만 해도 제가 이제 그때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특히나 뭐 노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비난을 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이순자 여사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 기억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소문도 많았고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빨간 바지 빨간 바지 강남 부동산 뭐 이런 그 마담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항상 그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렇죠. 그랬고 이제 집권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뤘던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자기의 삼촌이 그 삼촌의 처제가 장영자 씨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 비리 사건에 가족 간 연루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세대 유경재단이라고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재단이라고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모금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기업가라든지 이런데 막 강제 모금 같은 게 이루어지고 이런 속에서 그런 이런 비리 같은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의외로 이제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의대 1년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그 육사 생도 시절에 아버지가 육사 뭐 참모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육사 교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규동 장군이라고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딸과 학생이 만난 거죠. 그 중학생이었대요. 중학생 때부터 그러면 굉장히 흠모하던 그렇죠. 여고 동창생한테 이제 알아보면 군인한테 열심히 편지 쓰는 눈이 초롱초롱했던 여학생. 요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순자 여사가 의외로 한 1시간 정도 뭐 본인이 원고 없이 연설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거침없는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의외로 진짜 똑똑했대요. 예. 근데 그거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설화에 많이 얽히다 보니까 네. 너무 낯섰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설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최근에 이제 그 재판 네. 강주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강주의 그 신부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붙었잖아요.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기총소사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순자 여사가 또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주의 아버지다. 그런데 역사가 평가를 제대로 안 해준다. 네, 혹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이순자 여사 아니셨나요? 나는 내 남편만 보면 링컨 대통령이 떠오른다라고. 그래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그래서 다 엄청나게 이렇게 경악을 했었던 두 분이 이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재 나라에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한 최초의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후임을 물려줬다는 거죠. 실련하고 물려줘서 정확하게 이제 그런 그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는 그 이야기했죠. 민주주의 아버지가 민주주의 아버지란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점은 또 있죠. 노력을 했고 뭐.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순자 여사께서 하도 그렇게 조금 그 이른바 이제 세간의 언어로 나대시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워낙 말씀이 많으셔서 그 뒤에 그 영부인이신 이제 그 김옥숙 여사님께서는 그 그림자 내조라는 그런 또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번도 그 임기 내 공식적인 인터뷰는 한 번도 하시지도 않고 굉장히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셨는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은 좀 또 굉장히 크셨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오빠가 김복동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빠 친구와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오빠 친구와. 네.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 사대를 나오셨던데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대통령은 이제 88년 2월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최초로 김옥숙 여사가 사회 활동을 한 게 91년 깨끗한 물 지키기 운동 그 한 번 딱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50 청문회도 열리고 이순자 여사에 대한 비난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숨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도 그렇고 김옥숙 여사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최초로 결혼식을 한. 그러니까 3남 1년가요? 2년가의 부분에서 2남 1녀를 결혼시킨 사람이 이순자 여사. 그 다음에 이제 김옥숙 여사도 자기 1남 1녀를 그 SK하고 동방유랑 여기에 다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또 실리는 챙기신 분들이에요. 사실 또 이제 좀 군인들이 군대에서는 좀 군인들의 계급에 따라 그 부인들의 계급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옥숙 여사님이 이제 그 이순자 여사님보다 4살이나 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순자 여사님을 형님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 모시고 잘 따르셨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이제 딱 이렇게 조금 태도가 돌변하셔서 우리는 체육관 대통령하고는 달리 아주 그 민주적인 그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얻은 대통령이라서 달라요라고 이렇게 차별화도 하시면서 이제 형님이라는 호칭에서 바로 제국 엄마로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서 그 이순자 여사께서 굉장히 또 분노를 하셨다라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청와대에서 안 물러났을 거라고 이순자 여사 그 이야기 했어요. 또 그런 또 굉장히 이제 분노에, 그때는 백담사도 쫓겨나 또 재판도 받아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섭섭한 마음은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군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청와대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이신 손명순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 굉장히 원래 그 당시에 이화여대는 재학 중에 연애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 이제 만나셔서 또 이렇게 결혼도 하셔서 65년 거의 65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하셨죠. 김영삼 그렇죠. 대통령. 그 인내 내조라고 이렇게 또 불리는데 그 지금도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이제 그 뭐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늘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언제든지 상도동에만 가면 그 어느 때 가도 그 시래기국과 갈치 한 조각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또 이렇게 챙겨주셨던. 보니까 이제 약학과를 나와서 약사 출신이고요. 보니까 또 교사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탄압되는 교사 생활이 이게 일종의 잘렸다가 또 80년대 다시 복직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조용한 내조를 하셨는데. 마산의 당시에 고무공장 마산의 재벌 딸이기도 해요. 재벌. 예, 그러니까 마산 고무공장이잖아요. 마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 이 멸치잡이 그 의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김해 출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남 분들이 만나서 결혼하신 거고 송명순 여사가 하나 확실하게 한 게 보니까. 그때까지 그게 없었던 모양인데 청와대 지금도 뭐 청소부라든지 뭐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휴게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가끔 신문이 나잖아요. 이런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손명순 여사 처음으로 수행은 운전기사 여성 직원을 위한 식당 휴게소를 마련했대요. 이런 역할을 하시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효 여사님 이제 말씀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신 김윤옥 여사님이 계십니다. 김윤옥 여사님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이 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그 앞장서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예산도 잡히고 그 행사를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호평도 하고 뭐 좋은 기사 썼는데. 야당은 그걸 이제 가차없이 비판했죠. 너무 돈을 낭비했고 그런 식으로 한식이 세계화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 또 전문가들 기고도 있고 그래서 이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하고 녹색 성장 이 두 개는 굉장히 좋은 테마하고 좋은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한식의 세계화하면서 또 책을 냈는데. 그 청와대 예산 1억을 책정해가지고 개인 책을 내는데 청와대 예산을 썼다. 그래서 야당이 공격하는 이런 포인트가 됐던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분은 재밌는 게 그 생일날 이명박 대통령 생일이 12월 19일이에요. 결혼을 또 12월 19일 날 했어요. 집권을 대통령 당선도 12월 19일 날 했어요. 이게 상당히 뭔가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그 대통령 연구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지금 촬영했는데 그 여러 번 그 댓글에 올라왔던 것이 우리 대통령님이 MB를 닮았다라는 댓글을 엄청 많이. 뭐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중에나 또 사진을 보고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MB 닮으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쏙쏙 들어오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도 고백하면 30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뭐 사장이기도 하고 현대 어쨌든 건설 사장이기도 하고 뭐 잘 나가게 돼서 닮았다는 이야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연설할 때 뭐 이명박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반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미지 때문에 뭐 안경을 또 쓰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저도 안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그 느낌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닮았다라는 느낌을 윤곽으로 보는 분도 있고 특징으로 보는 분도 있고 뭔가에 이제 그 어쨌든 전체적 이미지로 보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뭔가 윤곽이 닮은 것 같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이 참 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좀 좌우하는 것 같고 그래서 MB 그래서 고백하자면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옛날에 보면 이제 총극 같은 거 하잖아요. 즉석에서 뭐 연극 10분짜리 이런 거
조별로. 그럴 때 제가 MB 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네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네 영부인이신 우리들의 권양숙 여사님, 예. 예, 정말 그 온화하시고 그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그 바람에 날려서 그 옷이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실밥이 터지고 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서 굉장히 소박하시다. 이런 또 평도 많이 또 받으셨죠.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가장 서민적이신 분이 보이고요. 정말 소박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 될 때 하도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전력 때문에 소위 이제 아버지가 눈이 그러니까 뭐 실험실에서 메칠 알코올인가를 뭐 잘못 마셔가지고 눈이 먼 상태에서 6.25가 나고 그게 또 이제 어쨌든 인텔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무슨 군당 위원장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마산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지금은 뭐 진영과 마산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인재 후보가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전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명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은 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검정고시 고졸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생활이 몸에 밴 것 같고 소박하시도 하고 사람도 잘 챙기시고 뭐 대선 후보들이 가면 참 갈 때마다 대선 후보들한테 덕담을 잘 하셔요. 뭐 어떤 덕담을 하시냐면 얼마나 많이 또 찾아뵙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저 구름 속에 어디가 그 BC가 들어 있는지 모른다. BC가 들어 있는지 이제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항상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네, 따뜻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전은 이제 그 대통령 방문 계획으로 이제 내놓고 이렇게 독립 그 완전히 이제 그 개방하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도 지금 하신 상태고요. 또 마음 아프게는 뭐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이제 그런 비극과 연결돼 있으니까 또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그 두고두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특이하고 화제가 됐던 부인은 암만 해도 프란체스카 여사겠죠. 예, 파란 눈의 영부인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셨고 굉장히 독특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 차이도 25살. 그러니까 33세 있을 때 신여덟 이승만 박사를 스위스에서 만국 평화회의에서 만난 거니까 당시 그 휴양 왔다가 마침 호텔에 자리가 부족해서 합석을 해서 만나서 아마 약간 호감이 갔던 모양이고 그 상태에서 다음 날 신문에 또 이승만 박사가 연설한 신문에 실려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고 당시 이승만 그 박사도 초혼이 아니라 이제 결혼한 상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혼이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결혼할 때도 그 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청와대 생활에서 검소하면서 대통령을 내조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 그런 뭐 이제 우리 해방 전에는 이승만 박사의 이제 타이프리스트 역할을 했고 영어 번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계국어를 상당히 자유스럽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독일 출신의 기업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영어, 독어, 그 다음에 프랑스 이 세 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도 했고 참 잠깐 그 해외로 조금 눈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통령의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신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최초로 어쨌든 그 세계에서 최초로 그 직업을 가진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 그런 또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영부인이 계십니까? 암만 해도 뭐 이 직전으로 조금씩 이제 그 미국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오바마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네, 미셸 오바마. 유명한 연설이 있죠. 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겠다라는 또 그런 연설로. 그게 그리고 미셸 오바마는 굉장히 연설을 잘해요. 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잘하신다는. 그렇죠. 또, 후보 네.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다음에는 미셸 오바마가 후보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그랬죠. 연설을 잘하고요. 물론 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힐러리. 네. 참 대통령이 될 뻔까지 한 분이죠. 네. 그 굉장히 좀 그 쇼킹하고 충격적인 또 그 영부인도 있는데요. 그 남미의 그 니카라과라는 그 나라의 이제 그 다니엘 오르테가라는 대통령의 이제 그 영부인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이 1998년에 네. 대통령 후보로 그 오르테가가 나왔을 때에 그 딸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9살부터 이제 11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그 대선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폭로를 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폭로를 해서 엄청난 그 이제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그 부인이 감싼 거죠. 그러니까 딸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의 편에 서서 그 남편을 커버하고 보호함으로써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이 분이 2018년에 그 최초로 그 영부인이면서 부통령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권력력이 강하고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하고 같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11월에 다시 또 이제 그 재임을 또 노리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충격적인 영부인도 그저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 중에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시골의 주유소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힐러리 동창을 만났는데 주유소에 총잡이 이제 주유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 남자친구 아닌가요? 그렇죠. 네. 남자친구죠. 네. 힐러리에. 그러니까 그 클린턴이 그랬던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힐러리한테 나를 만나서 당신이 그래도 저 영부인이 됐지. 나를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됐겠냐고. 당신은 주유소 부인, 저 총잡이 부인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힐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거다. 내가 당신 안 만나면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거야. 그런 만큼 이제 네. 그 한국에서도 네. 그 이렇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 현재 부인들이 지금 예비 후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소리는 뭐냐면 무엇의 힐러리 이렇게 이야기되면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나대는 대통령 후보 부인 이런 걸로 찍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벌써 한 20년, 10년 전인데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인재 후보 부인에 대해서 뭐 경기의 힐러리 이런 식으로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 대통령, 그러니까 힐러리라고 하는 국무장관까지 한 클린턴의 부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약간 부정적 이미지를 쓸 때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더 올라가면 영부인으로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면서 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 계열에서 보면 루즈벨트 부인. 그분은 그분의 동상이 그 루즈벨트 기념관에 옆에 따로 있어요. 그 루즈벨트하고 대통령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떨어져 있는 이유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고요. 또 그분의 활약도 굉장히 사회적 활약도 많이 하고 혼자 연설도 많이 했고 미국의 여성 인권 신장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전기가 또 따로 있을 정도예요. 예. 제클린 케네디도 또 이제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젊은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 케네디가의 비극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또 워낙 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제클리, 영국에는 찰스 왕세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이런 게 좀 비교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도 있는데 제클린 같은 경우에는 그 속을 케네디 대통령이 사실 속을 많이 썩였고 일설에 의하면 꽤 바람을 피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참 그래서 비극적인 삶 이후에 제클린 케네디가 또 오나시스하고 결혼도 하고 말년에는 미국 그 여성 인권 운동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출판 운동, 출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 미국인한테는 미국인 내에서는 상당히 양가적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련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다른 나라 소위 재벌 부인이 됐던 그리고 이혼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양가적 감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그 대선의 계절인데 이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그 부인에 대한 또 뭐 검증이든 또 이제 뭐 그 후보의 부인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또 팽팽하게 또 여론도 맞서고 있고 이제 정말 그 정도로 어쨌든 그 대통령의 그 배우자라는 그 존재가 그 대통령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대통령 후보자 분들의 또 이제 그 부인 분들의 배우자 분들의 지금 뭐 굉장히 또 여러 지역에 가셔서 또 활약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민주당 같은 있으면 경우에는 좋겠습니다. 네. 호남에 일주일 중에 6일을 간 분들 이런 게 이제 막 기사화되고 네, 있고요. 지금 네, 이낙연 네, 후보의 부인께서 또뭐 이재명 후보 네, 부인도 네, 뭐 이렇게 이제 가 갔다 계시죠.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은 아마도 이게 후보 부인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줄리 이름으로 막 거론되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불법적 이런 게 초점을 안 맞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을 함부로 하면 소위 이제 역풍도 분다. 그렇죠. 역풍이 이런 것도 크죠.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네, 알림 설정, 구독까지 네, 댓글까지. 네, MB 닮았다는 거는 이제 자제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